네. 자, 오늘 열화학 강의하러 온 이강진이라고 하고요. 자, 열화학은요,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이게 화학 1에 나오던 이제 과목이거든요. 화학 1 수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건데, 화학 1에서 나오던 뭐, Q는 CMT다 이런 공식은 다 빠졌고, 오히려 지금 화학 1에다가 통합과학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명과학에 있던 개념이 살짝 결합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판단할 때 화학 1에서만 판단하던 것이 있는데 이제 생명과학에 있는 것까지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열화학은 그냥 예시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뭔가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되게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방금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만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그냥 예시를 외우면 된다. 근데 사실 다 외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를 해버릴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열화학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볼 건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열화학이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발열 반응이 하나 있고요. 발열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흡열이 있죠, 흡열. 그래서 VS, 제가 흡열 이렇게 적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는데, 염화칼슘 이런 거 넣었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럼 발열이나 흡열이냐? 발열이다. 그냥 이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되게 실수하기 좋은 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면, 요 흡열 있잖아요, 흡열. 흡열이면은 꼭 열을 흡수할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 보온이 될 거예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흡열이 일어나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띠용 하잖아요, 여기서. 그 띠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말로만 외워서 그렇고, 사실은 요 발열 흡열을 따지실 때 요게 이제 반응이 일어난 대상이 무엇인가, 자, 요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점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물리에서 나오는 시스템, 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거 여러분 어려울 테니까 그냥 제가 중심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이 수증기가 아니면 물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하여간 반응이 일어난다. 중심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심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시면요, 요 중심에서 이제 뭐가 나가요? 열이 나간다고, 열이 나가시게 되는데요. 발열 반응, 중심에서 열이 나간다. 어디로가 중요한 거예요. 요 어디로가요? 요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 어디로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주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랑 이제 사실 주위가 있는 건데, 중심에서 열을 주위로 발산했기 때문에 발열을 했다고.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위로 열이 갔잖아. 열이 가면 뜨겁잖아, 뜨거워. 그러니까 온도가, 주위의 온도 올라간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중심은요? 중심의 온도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중심의 에너지는 내려간 거예요. 선생님, 뭔 얘기죠? 그러니까 열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중심의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선생님, 에너지. 뭔가 혼용이 되는데? 사실은, 열이랑 에너지랑은요, 단위가 같아. 그러니까 줄이라는 단위로 같고, 그래서 내가 열이나 에너지나 사실 같다. 그러니까 되게 비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이제 비난을 하시겠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열이나 에너지나 사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논리상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중심의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주위의 에너지, 열은 증가를 하시게 되니까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근데 예시에서 발열 반응 있으면 수용액의 온도 올라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위예요? 네, 그 수용액이 주위라는 거고. 선생님, 근데 왜 중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라고 물으시면은, 이 중심은 제가 점이라고 했잖아요. 점.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생활의 예시를 들기에는 되게 미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통합과 과학의 기초에서 나온 그 뭐 거시 미시 했잖아요. 이 조그만 거는 그런 걸 다루기엔 너무 미시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기에는 요 주위 있잖아, 주위. 주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고. 그래서 사실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하면 사실 본인 온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흡열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중심을 그리시고요. 중심으로 열이 모이는 거죠. 흡열하니까. 그래서 열이 모이니까 사실은 요 중심에 있는 에너지는 요 중심 에너지는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위이기 때문에 주위의 네, 온도는 이제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주위에서 열을 중심으로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주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흡열했는데 왜 내려가요? 요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 요걸 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원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통합과학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 개념을 하나 더 아셔야 되거든요. 요 발열이라고 하시면요. 제가 얘기했죠. 중심에 에너지가 떨어진다. 요게 또 나와요. 이제 개념에. 발열이면요. 생명에서는 자, 이화작용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흡열이다 하면은 중심의 에너지는 올라가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화작용이다. 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열화학 단원 개념은 아닌데 한번 같이 아는 게 사실은 통합과학상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한 번만 더 개념 설명한 뒤에 이제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카메라 선생님이 이제 초점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 똑같은 거 한번 두 개를 그려보고요. 자, Y축은요, 에너지 그냥 대문자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대문자 2 이렇게 표현하고, 자, X축은요, 시간은 아니고 사실은,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되게 쓰더라고요. 자, X축은요, 반응의 진행이라는 되게 회계망측한 X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고, 나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보겠다. 자, 이런 X축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제가 똑같이 이제 반응의 진행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 뭐예요? 그거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한 건데, 대학에서 이런 그래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있는, 뭔가 직선으로 된 첫 번째는 이제 반응물이겠죠. 왜요? 반응의 진행인데 처음이 반응물이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뭔가 에너지가 쭉 떨어져가지고 자 생성물이 됩니다.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에너지 떨어져? 아니. 반응물 자체. 요 에너지는 사실 중심에 대한 거고 반응물 중심에서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떨어졌죠? 따라서 자, 발열 반응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발열 반응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요거까지 같이 아시면은 통합과학에서 완벽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 개념적인 느낌으로만 설명하니까 뭔가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시 들어보시면 뭐 세포호흡 이런 거 있잖아요. 반응물에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6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뒤에 붙은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탄소가 6개라는 게 중요하고요.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그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 O2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소가 하나가 됐다고. 선생님 그게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뭔가 커. 탄소 6개 커.
크면은 에너지 커. 근데 뭔가 분해가 됐어. 그러면 이산화탄소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오는 것도 이화작용이면서 화학 수준에선 발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물질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오면은 열을 발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개념적으로 주위의 온도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 왜? 열을 발산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대도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겠죠?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생성물이 될 건데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보셨을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화작용 반대가 뭐죠? 자, 동화작용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개념으로는 이제 흡열 반응이 맞는데 에너지가 작은 거에서 왜 흡열이야? 자, 에너지 작은 거에서 열 이퀄 에너지 작은 거에서 열을 흡수했다고. 그러니까 흡열했으니까 큰 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왼쪽에는 세포 호흡이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딴 건 안 적겠지만 그냥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뭔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 정확히 반대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죠. 그냥 주위, 중심 요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아내시면 되는 이 정도 개념까지만 하고 이제 예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예시로 왔는데 화학 변화니 물리 변화니 이런 거 있거든요. 방금 제가 옆에서 얘기했던 뭐 세포 호흡이니 광합성이니 하는 것들은 화학 변화라고 하고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 이제 반응물이랑 이제 생성물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화학식이 바뀐다고. 화학식이 바뀌어. 탄소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짜리 이산화탄소로 쪼개진다든가 뭔가 변했잖아요. 근데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화학단원에서 살펴보셨던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변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상태가 변화했다. 이게 물리 변화. 이 정도 개념 아시면 되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그냥 하나짜리 이산탄소로 되는 요런 거 그냥 잘게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짜리가 여러 개 모여서 포도당 같은 거 만드는 거 요런 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연소 있잖아요. 연소 산소랑 반응하는 연소 이런 거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다라고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뭐 주위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거 안 줘도 그냥 발열 반응인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탄소 화물의 연소 반응이다 하면요. 뭐 메테인이 이제 뭐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쪼개지는 게 있거든요. 산소랑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도 더 커. 근데 연소하면요. 열이 나와.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든가 금속과 산의 반응. 자, 요것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것도 발열 반응이다 라고 아셔야 되고 일례로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요 외우기가 좀 편한 게 여러분이 중화 반응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중화열이란 게 나온다 열 나오잖아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겠지 하면서 세트로 금속산도 뭔가 이 단원이 겹치니까 이제 발열 반응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흡열 반응으로 좀 오셔가지고 제빵소다 뭐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수업 준비할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는 거는 사실 알 필요도 없다는 건데 그래도 궁금한 여러분들 위해서 제빵소다가 뭐냐면요 NaHCO3거든요. 그냥 해계하잖아.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헷갈릴 포인트가 하나 딱 나와요. 제빵소다를 넣고 빵을 구우면 하는데 분해가 됐대. 분해가 됐는데 흡열 반응. 어머 선생님 예외가 나온 것 같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그렇게 가셔도 더 절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보시면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빵을
부었대. 부으면, 자, 외부에 열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문제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어요? 흡수했대. 열을 흡수했다고. 열을 흡수하면 뭐예요?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옆에서 막 개념을 설명했어도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장이 사실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분해라는 것도 이 단어가 있겠지만 요 분해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사실 실생활에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개략적으로는 제가 오른쪽에 설명했던 그런 거라는 거죠. 열을 흡수했다, 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냥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화기 속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거 나왔는데, 선생님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예요? 네 눈은 장식이니?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냥 똑같은 거. 제빵 소다예요, 얘도. 자, 분말이, 자, 분해돼요. 자, 발열, 아니. 자, 봐봐. 여기 나왔잖아요. 불꽃의 열을,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불꽃의 열을 흡수했다고. 그러면 흡열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냥 문장을 읽고, 열을 흡수했다, 열을 방출했다, 그냥 이걸로 1차적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판단하시고, 정 안 되면은 그 개념적으로 이제 그 물질의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되게 판단하기 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세 가지 예시 나오거든요. 뭐 수산화 바륨이니, 질산 아모늄이니, 염화 아모늄이니 나와요. 외웠을까요? 저는 외웠죠.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 하고 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대. 그러니까 뭐 수용액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흡열 반응인 거 안다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수업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산화 바륨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뭐 질산 암모늄 있대. 뭐 이걸 아실 필요는 없대. 얘가 반응하면 뭐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대요. 근데 뭐 이게 되게 좀 특이한 예시여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다 쓰면 보일까요? 네. 뭐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삼각 플라스크, 내가 그림 못 그리는데,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막 반응을 해. 반응을 하면은 요 주변에 막 물이 있었거든요. 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대요? 얼어. 얼음이 된대. 그래서 요 나무 판자랑 삼각 플라스크랑 이게 안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 얘네가 반응한 것 자체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주위의 열을 어떻게 해요? 주위의 열을 얘네가 뭐야? 얘네가 이제 중심이죠. 중심이 주위의 열을 흡수를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물은요, 열을 그러니까 열을 기빨린 거야. 얘네한테 열을 흡수 당해서 액체에 있던 애가 고체로 될 만큼 열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얼었다, 뭐 이런 게 좀 특이한 실험 과정을 나오고요. 밑에 거는 그냥 하시다 보면은 예시가 얘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허무한 애인데, 자, 질산 암모늄이라든가 염화 암모늄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얘네가 물에 녹으면은 그 수용액의 온도가 내려간대요. 끝이에요. 내려갔으니까 흡열 반응이다 보시면 되고, 옆에 뭐 염화 칼슘이 물에 용해되면요, 이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수용액의 온도 올라가니까 발열 반응이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손난로 흔들면 뭐 철가루가 산소, 말이 길다. 자, 산소가 반응했대. 자, O2가 반응하면요, 탄소화물도 연소지만 그냥 얘도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가루, 산화 뭐 이런 거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소면 뭐죠? 자, 발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면 벌써 물리 변화가 끝났어요. 화학 변화 끝났고 이제 물리 변화인데요. 물의 응고거든요. 그냥 화학식을 써보면요, 액체가 그냥 고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판단하기 되게 쉬운 게, 제가 옆에서 막 그래프 같은 거 그렸잖아요. 뭐 동환이, 이환이. 물론 이제 얘는 동화, 이화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에너지가 액체 상태가 이제 더 높거든요. 고체 상태보다.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가면서 에너지를 뿜어야지 지가 고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반대로 오시면은 물에 기화래. 그러면 이제 액체인 애가 그냥 기체인 애로 가는 거잖아요. 에너지는 이제 기체인 애가 더 높기 때문에 지가 열을 먹어야지 더 에너지 높은 애가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수증기가 물로 응결됐다. 되게 쉽죠. 그냥 기체가 이제 물로 응결됐다. 에너지 높은 애가 낮은 애로 됐으니까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잖아. 그 다음에 밑에 물을 뿌리면 자 리퀴드죠. 응고하면은 얼음이기 때문에 발열해야만 하겠구나. 자 이거 아시면 되고,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게 여러분이 그냥 제가 예시가 딱 있거든요. 그냥 베스킨라빈스 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알 수 있지. 아이스크림 사면은 몇 분 걸리세요? 20분 걸리거든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 이만큼 더 줘. 그러면 집에 오면은 그 드라이 아이스 없어져 있잖아요. 얘가 이산화탄소로 이제 승화를 하면요. 지가 열을 먹은 거야. 어디로부터?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지가 열을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된 거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돼요? 열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바닷물이나 지표에 물이 증발했대. 증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열을 흡수해야겠지. 된 거고. 자, 아이스팩. 얼음이죠. 신선식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아이스팩에 있는 애 자체는 액체가 되는 거죠. 열을 흡수했어. 누구로부터? 신선식품으로부터 흡수했기 때문에 본인은 물이 되지만 우리 식품은 살았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고 딱 외우셔야 될 거 연소, 중화 반응, 금속,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외에는 사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정도다. 그래서 자, 화학 변화, 물리 변화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예시를 풀 버전으로 봤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화학1에 나오던 기출문제인데 화학1에서는 열화학 단원이 워낙 낼 게 없었기 때문에 자꾸 요 기억선지 같은 애랑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선지 메테인은 탄소 화합물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자꾸 탄소 화합물이다로 선지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왔다는 거고요. 자, 연소 반응은 뭐예요? 우리 발열 반응이다 바로 알 수 있으시기 때문에 흡열이 아니라 발열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저 에탄올 안 배웠는데 괜찮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에탄올이 증발하면 뭐가 시원해져요? 민망하다고. 자, 피부가 시원해졌대요. 피부가 뭐예요? 자, 피부가 주위죠. 자, 주위가 시원해졌다는 것은 주위에 열을 빼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나오는데요. 학생이든 방금 선지든 똑같아요. 그냥 일러만 바꾼 거기 때문에. 자, 메테인은 탄소 지겹습니다. 탄소 화합물이다. 너무 많네 이거. 연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것은 외웠어야 되나요? 가 아니라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자, 냉찜질 주머니가 뭐예요? 주위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대가 아니라 주위라는 얘기 나오잖아.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A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실험 나왔는데요.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제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뭔가 긴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 뭐 이거 외웠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걸 보라고요. 자, 25도씨의 물이 있는데 반응했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했대. 이 온도가 뭐야? 주위라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 거라고. 그럼 뭐예요? 우리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선지를 봤더니 막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발열 반응이다 라는 것만 하나 골라주시면 된다 라는 거에서 문제 끝났고요. 아까 나왔던 뭐 지문이나 예시나 학생이나 방금 이런 거나 사실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번에 흡열 반응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산화칼슘 물에 반응, 나 모르겠는데 음식을 데울 수 있대. 자, 음식이 뭐야? 음식이 주위이기 때문에 음식 데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발열 반응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고 철의 산화 반응, 어머, 산소가 있으니까. 자, 이거 외우라고 했죠. 자, 연소면은 뭐라고? 연소면. 발열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귿만 정답이긴 한데, 디귿도 보시면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을 이용하여 냉각팩이라고 했잖아. 냉각팩 만들면 어떻게 돼야 돼? 냉각팩을 얼려야겠지. 그러려면 냉각팩 주위에 열을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니다. 자, 이번에도 학생과 선생인데요. 요건 이제 통합과학 문제인데, 뭔가 이제 바꿔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번 실험에서, 이번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번 실험에서 염화 아모늄 물의 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르겠고,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뭐야? 자, 흡열이죠. 온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의 대답은 그냥 흡열에 대한 대답이어야만 하겠지. 그냥 그거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의 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시면 발열이잖아, 발열. 그러니까 학생도 예시가 발열이어야겠지. 그러니까 가는 흡열이고 나는 발열인 거 하면 되겠네. 자,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봤을 때,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요. 흡열이잖아. 흡수해야 되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흡열이라니까 낮아야죠. 이제 발열.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요거 어떻게 되죠? 자, 뭐 포도당 같은 애가 이산화탄소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가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이퀄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게 맞게 되시겠다라는 것이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 흡열이죠.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한다. 에스킬라비스 얘기 들었죠? 자기가 승화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얼리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아니게 되시겠다. 따라서 답은 한 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산화하는 반응 단원이긴 한데 여기 살짝 껴있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쭉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허세가 심한 문제 같고, 뭔가 열의 출입이 방출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이게 흡수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낚시를 했을 것 같은 이제 감이 들긴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예시 들었죠?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포도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에너지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올라가려면 이거 흡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반응 자체는 이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통합과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이 반응식 하나 딱 주고 열 흡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뭐 결론이 타당했대. 자,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보셨을 때, 요 표의 모든 칸이 방출이면 그렇게 한번 우겨볼 수는 있겠지. 근데 발레가 나왔으니까 기억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의 반응에서 철은 전자를 잃는다 라고 보셨는데, 이거는 열화학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 이렇게 있어. 통합과학에선 그냥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됐다 라고 하고요. 산화되면요, 전자를요, 어떻게 해요?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기 때문에 맞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의 반응에서 수는요, 산화되냐라고 보셨는데, 제가 이게 방금 얘기했죠. 그냥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한다고 친다고, 그래서 산화된다가 맞다 라고 하셔서 이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열화학 문제 다 다뤄봤고, 사실 본질적인 거는 가장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중심과 주위에 대한 구분, 요거 하나로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예시의 모든 게 그냥 중심이냐 주위냐 그냥 이거 알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학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